저는 카니발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14년 후 포스터에서 아이를 발견했을 때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카니발 포스터 앞에 서 있는데 주변은 활기찬 축제 분위기로 가득하고 솜사탕, 회전 관람차,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 띈 무언가가 심장을 멎게 합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의 얼굴이 거기 있는 겁니다. 실종된 아이, 이건 환상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최악의 악몽으로 시작되어 비밀, 기만, 심리적 조종의 어두운 길로 당신을 이끌어갈 실제 이야기입니다. 14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모든 것을 산산조각냅니다. 이 이야기는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했던 에반 블레이크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우연히 보게 된 포스터에서 그의 최악의 두려움은 현실이 됩니다. 그의 딸 레아를 찾는 여정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6월의 아름다운 토요일,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완벽한 여름날이었습니다. 태양은 높이 떠올라 모든 것에 따뜻한 황금빛을 들이우고 있었고 책임감은 있고 그저 순간을 즐기게 만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출신의 24세 싱글 아버지 에반 블레이크는 몇 달 동안 이 날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딸 레아와 함께하는 카니발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살인 레아는 활력이 넘치고 항상 재미있는 일을 먼저 제안하는 아이였습니다. 에반은 둘만의 시간을 가진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고 이번 하루를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오후의 열기가 식기 시작할 무렵 이동식 카니발에 도착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팝콘과 솜사탕 냄새가 감돌았고 천막, 놀이기구, 게임의 화려한 색깔들은 그곳을 꿈속에서나 볼 법한 장소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레아는 멀리 보이는 회전 관람차를 보자 눈이 빛났고 즉시 에반의 손을 잡아 끌며 어서 가보자고 졸랐습니다. 아빠, 저것 봐, 회전 관람차. 우리 저거 타러 갈 수 있어요. 작은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한 채로 졸랐습니다. 에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이것이 오늘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니발 게임들이 늘어선 길을 걸어갔습니다.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딸의 흥분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회전 관람차에 도착했고 에반은 레아를 잡고 화려한 카트에 태웠습니다. 바퀴가 천천히 돌기 시작하자 레아는 기쁨의 소리를 질렀고 작은 손은 차가운 금속 막대를 꼭 잡았습니다. 에반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그가 딸과 함께 만들고 싶었던 종류의 추억이었습니다. 단순하고 걱정 없는 순간들이 그녀에게 영원히 소중하게 남을 것입니다. 몇 분 후 그들은 놀이기구에서 내렸고 카니발의 다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레아는 뛰어다니며 모든 게임, 모든 불빛, 모든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에반은 그녀의 넘치는 에너지에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관심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 매트와의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매트는 카니발 게임 부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에반, 이쪽이야. 매트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매트, 오랜만이네. 에반은 활짝 웃으며 게임 부스로 향했습니다. 잘 지냈어? 매트가 따뜻하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별일 없어. 주말 동안 이 게임 운영하고 있어? 너랑 레아가 카니발 즐기는 모습 보니 좋네. 에반은 주변을 둘러보았고
레아는 이미 근처의 풍선 다트 게임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걸 기다렸어. 아주 좋아하더라. 다행이네, 매트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특별 할인해 줄게. 다트 3개 던져서 상품 타면 돼. 가족 할인을 해주지. 레바는 웃으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쟤는 보이는 인형마다 다 갖고 싶어 할 거야. 매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부스 싹쓸이하지 않게 잘 봐. 레아는 이미 풍선 다트 게임으로 깡총깡총 뛰어가 제자리에서 신나게 뛰어올랐습니다. 레바는 매트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곧 갈게. 잠깐만. 매트는 고개를 끄덕였고 레바는 레아에게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레아는 작은 손에 다트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고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이길 거예요. 레바는 그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꼬마야. 빨간색을 노려봐. 레아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다트를 던질 때 약간 떨렸습니다. 다트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풍선을 맞췄고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났습니다. 레바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가 사랑하는 레아였습니다. 용감하고 활기차고 결단력 있는 아이. 다트를 몇 번 더 던진 후 그들은 다른 게임들을 구경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솜사탕을 사러 푸드트럭으로 가기 전에 잠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었는데 에반이 지갑을 꺼내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바로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레아가 사라진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몇 발짝 앞에서 풍선 장수를 쫓아가고 있었다고 에반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봤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그는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레아, 그는 패닉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레아, 카니발은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것 같았고 사람들은 웃고 소리 지르고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에반에게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들을 밀치고 지나가며 딸아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눈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풍선 다트 부스로 달려갔습니다. 매트, 그가 소리쳤습니다. 레아 봤어. 매트는 당황한 표정으로 올려다봤습니다. 아니,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에반의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는 매트의 어깨를 붙잡았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어. 바로 여기 있었는데 매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침착해. 우리가 찾아줄게. 내가 도와줄 사람을 불러볼게. 에반은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카니발을 뛰어다니며 레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카니발의 밝은 불빛들이 그의 주위에서 흐릿하게 번졌고 공포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보안 부스로 달려갔지만 경비원은 다른 몇 사람과 바빠 보였습니다. 에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 데려갔으면 어떡하지? 사람들 속에서 길을 잃었으면 어떡하지? 레아, 그는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나왔습니다. 몇 분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경비원이 찾고 있었고 모든 부스를 수색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지만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카니발은 샅샅이 뒤졌지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있었던 어린 소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서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한 행동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난감해했습니다. 카니발 직원들은 이상한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에반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눈은 공허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내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경찰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살 레아 블레이크는 오늘 오후 3시경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짧은 금발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색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며칠이 흘러갔지만 모든 단서는 막다른 골목이었고 모든 증거는 허사였습니다. 사건은 수색 및 구조에서 미제 사건 수사로 바뀌었고 곧 온 마을 사람들이 잊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반만은 아니었습니다. 14년 동안 그는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딸을 찾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매 순간 그는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저 밖에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들이 카니발을 정리하고 불을 끄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도 몰랐던 것은 누군가가 에반 블레이크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딸 레아가 사라진 날 이후로 에반 블레이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은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매 순간 그는 그것을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날 그가 단 5분 동안 한눈을 판 사이에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햇살 좋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활짝 웃으며 즐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동식 카니발이 마을에 왔고 화려한 색깔과 놀이기구 소리가 길 건너에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에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특별한 아버지와 딸의 하루를 말입니다. 그는 일과 학교에 파묻혀 딸 레아에게 소홀했던 날들을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24세의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그는 꿈이 있었지만 그의 딸의 반짝이는 눈앞에서는 그 꿈들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레아는 그날 아침 매우 신나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카니발장을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회전 관람차와 솜사탕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잠시 카니발 게임에서 친구를 돕기 위해 몸을 돌렸을 뿐이었는데 다시 돌아보니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군중, 소음, 모든 것이 그녀를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카니발의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 그를 사로잡았던 공포는 곧 극도의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에반은 경찰에 달려가 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며칠이 몇 달로 바뀌면서 언론의 관심은 사라졌고 경찰은 새로운 단서도 용의자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고 언론은 다른 이야기,
다른 비극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잊었지만 에바만은 아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매일 밤 그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만약 게임에 그렇게 몰두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한눈을 팔지 않았더라. 만약 그녀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더라면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에바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세월이 딸을 앗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간호학과를 중퇴하고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한때 그에게 의미가 있었던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의 마음속에 난 구멍, 그가 레아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압도적인 감정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서는 경찰이 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박적으로 레아가 실종될 무렵 포틀랜드를 방문했던 모든 카니발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오래된 경찰 보고서를 샅샅이 뒤져놓친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이동 서커스를 운영하는 회사들, 그들의 소유주와 직원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한 명씩 전화해서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나 딸에게 인도해 줄 만한 말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화, 모든 이메일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카니발 회사들은 이미 떠났고 대부분의 공연자들과 직원들은 오래전에 포틀랜드를 떠났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에바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온라인 포럼에 가서 딸의 실종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게시하며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보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비슷한 상황에서 아이를 잃은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동정심을 표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전국을 샅샅이 뒤졌지만 레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강박적인 수색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에반의 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그는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멀어졌고 레아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전화해서 그만 잊으라고 다그쳤습니다. 너는 계속 유령을 쫓고 있는 거야,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예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도 희망 없는 단서와 거짓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지쳐 그를 멀리했습니다. 에바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상관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그는 딸이 어딘가에 있지만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똑같은 생각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녀를 찾을 거야.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올 거야. 그의 수색은 그를 전국 곳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상상도 못했던 곳들을 가보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래된 축제들을 방문하고 아무도 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좌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에바는 레아가 실종된 해에 포틀랜드에 있었던 서커스를 운영하는 딘 코빈이라는 링마스터를 찾아냈습니다. 에바는 그 남자에 대해 수상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서커스단과 관련된 실종 아동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가 그를 만나주기를 거부하자 에바는 직접 그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에바는 서커스 본부에 서서 코빈과 마주보고 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코빈은 쉽게 겁먹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치 상황은 격화되었고 에반이 깨닫기도 전에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불법 침입과 소란 행위로 체포되었습니다. 모욕감과 분노는 그의 의지를 더욱 불태웠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커스단은 바로 다음 날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고 코빈의 거부로 인해 에바는 혼자 남겨졌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심지어 몇 년이 흘렀습니다. 에반 주변의 세상은 계속되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휴일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레아의 웃음소리가 그의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지지 않는 침묵 속에서 더욱 사무쳤습니다. 생일은 축하 없이 지나갔고 그의 존재 자체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기적을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적은 점점 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꿔놓을 날이 왔습니다. 에바는 포틀랜드의 한 동네 커피숍을 방문했고 그의 눈은 앞에 놓인 신문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해왔고 단서를 찾기를 바랐지만 매번 세상은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포스터였습니다. 화려한 색깔과 굵은 글씨로 되어 있었고 가게 박전봇대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동식 서커스 광고였습니다. 막 마을에 도착한 공연이었습니다. 포스터는 화려했고 공연자들, 동물들, 크고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 천막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을 멎게 한 것은 한 공연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포스터 중앙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밝은 파란색 눈은 마치 에반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자신감 있고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빨간색 공연복을 입고 있었지만 에반의 피를 차갑게 식힌 것은 그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왼팔에 있는 점이었습니다. 레아에게 있었던 바로 그 점이 여자의 오른팔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딸에 대한 기억처럼 희미해졌지만 그 모양은 틀림없었습니다. 그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서커스. 포스터 속의 여인. 우연일까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에바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채로 그 전단지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딸이었습니다. 에반 블레이크는 수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딸 레아를 마지막으로 본 지 14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는 일상적인 일로 자신을 마비시키고 그녀를 생각나게 하지 않는 것들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 고독,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38세가 된 에바는 슬픔에 잠긴 남자, 안아줄 아이도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사람도 없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법은 배웠지만 사는 법은 잊었습니다. 그가 온라인에서 사만다 밀러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은 그저 회색빛 일상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샘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메시지로 시작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내용은 없었고 그저 매일의 일상, 책, 영화,
그들이 외로움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떠다니도록 해주는 평범한 것들에 대한 작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전화 통화로, 그리고 화상 채팅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에바는 사만다의 말이 그의 차갑고 외로운 존재에 가져다주는 따뜻함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미소는 그에게 희망을 가졌던 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1년 동안의 대화 끝에 그들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샘은 오리건주 크레스트우드에 살았고 그를 괴롭히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에바는 이 만남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과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다시 숨쉬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과거를 잊고 싶어도 과거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아직 샘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의 8살 아들 루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가 방심하는 순간 과거에 견딜 수 없는 무게가 그를 다시 짓눌러 버릴까 봐도 려웠습니다. 크레스트우드로 향하는 기차 여행은 실제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차의 움직임은 에반의 지친 영혼에게 자장가와 같았지만 여전히 그를 괴롭히는 과거의 유령들을 잊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멈출 때마다, 지나가는 마을마다 기차 바퀴가 철로를 굴러가는 모든 소리가 그에게 딸을 찾아 헤맨 수년의 세월, 답을 찾아 헤맨 세월, 종결을 찾아 헤맨 세월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기차가 크레스트우드에 도착하자 에바는 가슴속에 기대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흥분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공허함도 있었습니다. 그의 일부는 여전히 옛 고통, 레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고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에바는 기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들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를 보았습니다. 샘. 그녀는 출구 근처에 서서 그들이 온라인에서 주고받았던 사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훨씬 더 생생하고 활기 넘쳤습니다. 그녀의 존재에는 그가 다른 세상으로 들어서는 듯한 느낌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상실로 정의될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 말입니다. 샘.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떨렸습니다. 샘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그를 안았을 때 그것은 마치 해방반이 오랫동안 갈망했던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순간 그의 가슴속 폭풍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뒤로 물러서자 그녀는 아들 루크를 소개했습니다. 루크는 에반을 환영하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에너지가 넘치는 8살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순수하고 천진난만했습니다. 엄마, 사진 보여줘. 실물이 더 키가 크다. 루크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에바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있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너도 엄마가 말한 그대로네. 똑똑하고 멋져. 내 닌텐도 스위치 가져왔는데 나중에 마리오 카트 같이 할까? 루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리오 카트는 내가 최고야. 그가 도전을 기다리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에바는 트렁크를 들고 샘은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편안함이 있었고 에반이 샘과 루크를 훨씬 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친숙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장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에도 에반의 마음은
과거의 무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작은 크레스트우드 마을을 지나갈 때 샘은 에반에게 그녀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곳을 보여주려는 듯 했습니다. 곧 그들은 할로우 크릭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쌀쌀한 가을 공기가 그들이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걸을 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키 큰 나무들은 그들의 머리 위로 솟아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예상대로 루크는 앞서 달려갔고 그의 에너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에반과 샘은 더 천천히 걸었고 그들의 대화는 가벼웠지만 마치 두 사람이 그들의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내려는 듯한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이 산책하는 동안 샘은 공원의 랜드마크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할로우 크릭 공원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저 오래된 참나무들로 유명해요. 제가 마을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에반은 주변을 둘러보며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이곳은 평화롭고 차분했습니다. 그가 필요로 했던 평온함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무언가가 빠진 듯한 느낌이었지만 좋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계속 걸었고 그러다 갑자기 루크가 엄마, 저것 봐, 서커스다 라고 외쳤습니다. 에반은 올려다봤고 전봇대에 붙어있는 화려한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대담하고 극적인 글씨로 드레이븐의 신비 서커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서커스 천막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고개사, 광대, 호랑이 조련사, 샘은 그것을 잠시 보더니 저기는 이스트 메도우일 거예요. 계절 행사나 마을 축제가 모두 저기서 열리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루크는 이미 샘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갈 수 있어요. 제발, 이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에바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포스터에 있는 무언가, 특히 포스터 중앙에 있는 여자의 얼굴, 그녀의 눈, 그녀의 미소가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여자가 낯익어 보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 바로 그의 딸 레아와 너무나 닮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 그 깊고 푸른 눈은 레아의 눈과 똑같았고 그녀의 미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방식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점. 그녀 팔에 있는 독특한 점은 레아의 점과 똑같았습니다. 비록 레아는 왼팔에 있었지만 말입니다. 에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세상이 흐릿해졌고 잠시 동안 그는 더 이상 샘과 루크와 함께 걷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1995년 딸을 마지막으로 봤던 카니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샘은 그의 표정이 변한 것을 알아채고 걸음을 멈춰 그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에반, 괜찮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여전히 포스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닮음은 너무나 놀라웠고 완벽해서 마치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그의 발밑에서 기울어지는 듯했고 그는 포스터로 더 가까이 다가가 모든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은 눈, 똑같은 미소, 똑같은 점,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레아일까요? 14년 동안에 풀리지 않는 질문들, 막다른 골목들, 잊을 수 없는 죄책감 속에서 그녀를 잃어버렸다는 현실 속에서 살아온 세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시간 끝에 그의 딸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마을의 온 서커스 광고 포스터에 서 있었습니다. 샘. 에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여자. 내 딸 같아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샘. 람들을 밀치고 지나가며 딸아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눈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풍선 다트부스로 달려갔습니다. 매트, 그가 소리쳤습니다. 레아 봤어. 매트는 당황한 표정으로 올려다봤습니다. 아니,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에반의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는 매트의 어깨를 붙잡았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어. 바로 여기 있었는데 매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침착해. 우리가 찾아줄게. 내가 도와줄 사람을 불러볼게. 에반은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카니발을 뛰어다니며 레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카니발의 밝은 불빛들이 그의 주위에서 흐릿하게 번졌고 공포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보안부스로 달려갔지만 경비원은 다른 몇 사람과 바빠 보였습니다. 에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 데려갔으면 어떡하지? 사람들 속에서 길을 잃었으면 어떡하지? 레아, 그는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나왔습니다. 몇 분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경비원이 찾고 있었고 모든 부스를 수색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지만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카니발은 샅샅이 뒤졌지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있었던 어린 소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서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한 행동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난감해했습니다. 카니발 직원들은 이상한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에반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눈은 공허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내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경찰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살 레아 블레이크는 오늘 오후 3시경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짧은 금발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색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며칠이 흘러갔지만 모든 단서는 막다른 골목이었고 모든 증거는 허사였습니다. 사건은 수색 및 구조에서 미제 사건 수사로 바뀌었고 곧 온 마을 사람들이 잊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반만은 아니었습니다. 14년 동안 그는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딸을 찾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매 순간 그는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저 밖에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들이 카니발을 정리하고 불을 끄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도 몰랐던 것은 누군가가 에반 블레이크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딸 레아가 사라진 날 이후로 에반 블레이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은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매 순간 그는 그것을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날 그가 단 5분 동안 한눈을 판 사이에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햇살 좋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활짝 웃으며 즐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동식 카니발이 마을에 왔고 화려한 색깔과 놀이기구 소리가 길 건너에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에바는 그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특별한 아버지와 딸의 하루를 말입니다. 그는 일과 학교에 파묻혀 딸 레아에게 소홀했던 날들을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24세의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그는 꿈이 있었지만 그의 딸의 반짝이는 눈앞에서는 그 꿈들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레아는 그날 아침 매우 신나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카니발장을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회전 관람차와 솜사탕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잠시 카니발 게임에서 친구를 돕기 위해 몸을 돌렸을 뿐이었는데 다시 돌아보니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군중, 소음, 모든 것이 그녀를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카니발의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 그를 사로잡았던 공포는 곧 극도의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에바는 경찰에 달려가 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며칠이 몇 달로 바뀌면서 언론의 관심은 사라졌고 경찰은 새로운 단서도 용의자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고 언론은 다른 이야기, 다른 비극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잊었지만 빤만은 아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매일 밤 그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만약 게임에 그렇게 몰두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한눈을 팔지 않았더라. 것은 너무나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의 마음은 수년간의 수색, 수많은 시간 동안 낡은 단서들을 뒤져봤던 일, 형사들과의 결실 없는 만남, 새로운 제보가 있을 때마다 찾아왔던 거짓 희망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그것은 미제 사건이라고 일축하며 다른 사건으로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잊으라고, 이제 치유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매일이 레아의 부재를 상기시켜주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죄책감은 그를 안에서부터 갉아먹었습니다. 잊어버려, 에반. 너무 오래됐어? 아마 사라졌을 거야. 그냥 앞으로 나아가,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거의 포기했던 몇 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희망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얇아졌을 때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할까, 어쩌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서 레아의 실종의 고통에 짓눌리지 않는 삶을 살아보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할 때마다 솜사탕을 들고 있는 그 작은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결코 그녀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익명의 제보자가 수년 전에 준 제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동 서커스에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는 공연자들과 그들을 따라다니는 이상한 실종 사건들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당시에는 가능성이 낮은 단서처럼 보였지만 지금 에바는 아파트의 희미한 불빛 아래 혼자 앉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커스, 공연자들, 여행, 그리고 이 아리아.
레아와의 닮은 점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아리아의 팔에 있는 점, 레아의 점과 똑같은 점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에바는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점들을 연결했을 때였습니다. 당신은 줄곧 서커스단 소속이었나요? 이것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나요? 당신은 납치당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을 찾았을 뿐인가요? 그는 드레이븐의 미스터리 서커스가 어찌됐든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서커스가 계속 이동하고 국경을 넘나들고 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물렀다는 점, 서커스는 과거에도 다른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배경이 되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에바는 무언가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 그가 아리아와 마주했을 때 그는 그가 찾던 답을 찾거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는 영원히 사라졌고 그는 다시는 레아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에바는 일어나 아파트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생각과 가능성들로 가득 찼고 각각의 생각은 이전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그는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내일 서커스 쇼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그는 과거가 무엇을 드러내든 얼마나 파괴적일지라도 과거와 맞설 것입니다. 에바는 이 상황에서 진실을 알지 않고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크레스트우드를 덮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만약 아리아가 레아라면, 그녀가 정말로 그의 딸이라면 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니라면 그는 마침내 놓아줄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얼마나 아프게 할지라도. 내일 그는 알아낼 것입니다. 내일 그는 과거와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에바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딸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계는 똑딱거렸고 분침은 흘러갔습니다. 에바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4년간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조용한 방에 속삭였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에바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실, 증거, 그리고 자신의 직감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아리아를 서커스에서 발견한 이후로 그녀를 계속 따라다녔고 그럴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공연 자체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공연은 스릴 넘쳤고 아리아의 호랑이와의 연기는 그야말로 숨막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에반이 그녀를 지켜보면서 그는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짓, 공연을 대하는 태도, 텅 빈 눈빛으로 마치 자동 조종 장치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 뒤에는 불꽃도, 따뜻함도, 생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연자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미소가 너무나 많이 연습해서 진정성을 잃어버린 각본 같은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거기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쇼가 끝나고 관객들이 서커스 천막에서 나가기 시작했을 때 에바는 자신이 껍데기 같은 사람, 누군가에 의해 세심하게 만들어지고 틀 잡혀진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는 깊은 곳에서 진짜 아리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년 전에 잃어버린 딸의 얼굴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똑같은 여자였지만 그녀는 자기답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에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관객들이 흩어지자 그는 샘과 루크에게서 빠져나와 서커스 단장인 로버트 드레이븐에게 향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드레이븐의 행동은 그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남자에겐 뭔가 잘못된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지나친 자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거의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권위적인 태도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군중 속을 지나갈 때 아무도 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에바는 드레이븐을 곁눈질로 지켜봤습니다. 아직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의 태도는 에반에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로버트 드레이븐은 그가 봤던 다른 서커스 단장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특별했고 에반은 그들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깊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미묘했지만 에반은 뭔가 잘못되었을 때 감지하는 재능이 있었고 드레이븐의 시선은 너무나 오래 머물렀습니다.